기출 1페이지에 1번 한번 보세요. 자, 정곡리 유적 나왔죠? 정곡리 얘기 나오면 바로 어느 시대예요? 그쵸? 구석기 시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바로. 그 뗀석기라는 얘기까지 바로 나왔으니까 이거 어느 시대라는 거 바로 나와야 돼요. 구석기 나오죠? 예. 자, 미군 그렉 보엔이 주먹도끼 발견했다는 얘기 나와 있죠? 구석기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제시문이 파악이 됐으면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철제무기 제작한 건 어느 시대겠어요? 철기 시대겠죠? 반달돌칼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요게 간석기거든요. 근데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간석기예요.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 청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전히 청동기 시대 때도 돌로 농사를 짓는데 청동기 시대에 사용됐던 간석기로 반달돌칼이란 말이에요. 청동기 시대 얘기고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이 구석기 시대 얘기죠. 답은 3번이겠죠? 1번이에요, 항상 이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 한 개가 나와요. 가락바퀴 이용하여 실 뽑은 거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죠, 그쵸? 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가볼게요. 농사 기술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고, 계급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를 이제 사람들이 하게 돼요. 어, 그, 농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물이 끊임없이 필요해, 농사할 때는. 근데 처음에는 이 강가에서 물을 뭐 이렇게 길어다가 물을 이렇게 농작물에다 주고 했는데, 어, 너희 그 삼다수 2리터짜리 물병 들어본 적 있어요? 가볍나요? 그 무겁죠? 그 만약에 두 병, 세 병씩 이렇게 등에 이렇게 접은 적 혹시 있어요? 집에서. 그거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자, 물이 엄청 무거운데 그거를 농사 지을 때 끊임없이 갖다 부어야 돼요. 자,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예 그 강 옆에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넘치죠? 너희 양재천만 봐도 어때요? 여름에. 비 많이 오면 통제를 막거든요, 못 들어가게. 자, 그래서 이 강 옆에 사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그 밭에, 예, 물이 항상 어떻게 될 수 있게끔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 강물이랑 밭 사이에 물길을 만들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물길을 뚫어 놓는 작업을 관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 자, 이제 물이 수로가 뚫리게 되면서 농경지로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굳이 그 강까지 가가지고 퍼오지 않아도 계속 물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농사 짓기가 좋아졌고 또 작물 중에서 잡곡 말고 우리 주식으로 먹는 게 뭐죠? 쌀이죠, 쌀. 쌀은 벼라는 작물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벼는 물을 다른 잡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그 농사 짓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곡식인데 대신에 그 쌀은 이 콩이나 보리 같은 거 먹었을 때보다 똑같은 양을 먹으면 이 배 꺼지는 게 더 어때요?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너희 그 쌀밥 먹는 거랑 잡곡밥 먹는 거랑 뭐 아직은 뭐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쌀밥은 사람이 밥 먹었을 때 영양분도 더 많이 있고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신에 기르기가 어려운 작물이랍니다. 근데 이제 관계농업, 이제 물을 대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 벼농사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자, 이 벼를 재배하는 농경지는 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논이라고 해요, 논. 자, 논농사. 논에서 기르는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돼요. 논이랑 밭의 결정적인 차이. 논에는 항상 찰랑찰랑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밭은 물이 없죠. 예, 물을 그냥 뭐 호수로 가져다 뿌리거나, 예, 물을 이제 길어 와가지고 뿌리는 수준이고, 이 논은 항상 물이 찰랑, 모내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농부들이 장화 같은 거 신고 들어가잖아요. 관계농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자,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움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조금 바뀌어요. 반지하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다 그랬죠. 햇빛 안 들어오고 지하에서 찬 기온 올라오고 점점 지상으로 올라오게 돼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기둥을 더 잘 세우게 됐기 때문에. 자, 기둥을 어떻게 더 잘 세우게 됐냐면 그냥 나무를 딱 박아놓으면 이게 자꾸 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무랑 흙 사이에다가 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다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 나무를 박아놓으면 잘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자, 이런 돌을 주춧돌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니? 한옥집 같은 데 보면은 그 한옥집 다 나무 기둥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 기둥을 그대로 땅에다 안 박아놨어요. 돌 위에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 돌을 무슨 돌이라고 한다고요? 주춧돌. 만약에 기둥을 그냥 흙에다 박아놓으면 나무가 금방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금방 썩어요. 근데 돌 위에다 박아놓으면 100년을 넘게 박아놔도 안 썩어요. 돌이 썩는 거 봤어요? 돌은 안 썩는단 말이에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흙으로 가면 이제 썩어요. 근데 돌만 예외예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화덕도 가스레인지, 부엌 이런 게 가운데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됐다고 요즘처럼 구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취사 공간이라고 하죠. 취사는 뭐 하는 거죠? 밥 짓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거 공간이. 그리고 처음에는 기둥을 세울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원형으로 집터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근데 만약에 똑같은 공간인데 여기가 원형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형이면 사각형에 비해서 여기 못 쓰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되게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다각형의 형태의 집터가 많아져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뭘 세우기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기둥 세우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각형의 집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 청동으로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전히 석기로 농사를 지어요. 자, 간석기가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간석기 하면은 반달 돌칼이 있어요. 자, 반달 돌칼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여기 구멍을 뽕 뚫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끈을 끼워가지고 이게 손잡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걸 잡은 다음에 요 날로 그 벼 이삭 있죠? 이거를 잘라서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시면 샤머니즘죠? 샤머니즘? 신석기 시대? 이게 반달 돌칼이에요. 네. 요렇게. 여기다 이제 끈 같은 걸 넣어서 손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벼 이삭을 베는. 반달 돌칼 하면 어느 시대라고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요거 많이 틀려요, 학생들.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간섭기다. 자, 그리고 여전히 또 토기가 사용이 돼요. 흙으로 구운 도자기, 그릇이 사용이 되는데, 자,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는 저 북한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자, 이 토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옆에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자, 이게 미송리식 토기. 이것도 사진 보시면 예, 이렇게 생겼죠? 예. 그게 오래됐으니까. 자, 여기 미송리식 토기.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예, 청동으로 이제 여러 도구들이 사용되는데, 이제 무기로 또 사용되었던 비파형 동검 있죠. 비파가 뭐냐면 악기예요, 악기. 네. 본 적 있나요? 네,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비파라는 악기 모양의 청동검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끝에 여기 홈 있죠? 여기다가 나무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해요. 비파형 동검. 맞아요.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마치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이런 켜는 악기들 있죠? 그런 식으로 켜는 악기죠, 비파가. 자, 그리고 이 거친 무늬 거울, 청동 거울인데, 예, 그 표면에 이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 거울, 예, 청동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이 사용이 됐다. 또 그 그림을 보시면, 이런 이 거친 무늬라고 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거울들이 사용이 됐고, 자, 청동방울. 청동방울은 이제 제사용 도구로 사용됐던 도구인데, 또, 사실, 예. 자, 이게 지금 이 동그란 게 몇 개 달려있죠? 8개 달려있죠? 자, 요렇게 8개 달려있는 이 청동방울을 팔주령이라고 합니다. 금속은 녹여서 만든다 그랬죠? 우리 원하는 모양으로. 녹인 다음에 우리 원하는 모양으로 이걸 만들려면은 정해놓은 틀에다가 그 녹이는 쇳물을 부어야겠죠? 그 붕어빵 만들 때처럼.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불러요. 자, 청동 도끼라든지 청동기를 만들어내는 그 틀을 뭐라고 부른다? 거푸집. 자, 근데 이 거푸집은 그러니까 청동뿐만 아니라 뭐 만들 때도 철 나중에 만들 때도 거푸집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철기 시대 문제에도 거푸집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러니까 뭐 거푸집 줘놓고 청동기, 철기 그게 선다가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은 거푸집 하면은 청동기 문제로 고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가끔 철기 시대를 설명하는 그 제시문에 그도 거푸집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끔 문제에서 잘 배려를 해주니까 그냥 아무튼 거푸집 하면은 금속을 녹여서 만드는 틀이고 대체로 청동기 시대에 사용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청동기 유적인데 청동기 유적에 대한 얘기들은 한동안 문제가 안 나오다가 한번 여기 나왔거든요. 울주는 이제 울산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인데 검단리라는 곳에 환호, 이 환은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파놓은 구덩이를 뜻해요. 호는 뭐라고요? 구덩이에요. 또랑 이런 거죠. 자, 요 울주 검단리 유적하면은 송동기 시대 유적이에요. 그것만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그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생기게 되면서 시족, 부족을 이끄는 여러 부족들을 이끄는 그 리더, 대부족장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군장이라고 불렀어요. 치프라고도 부르죠. 치프 영어로는. 네. 네, 그죠. 치프. 네. 군장. 자, 이 군장들이 등장했다는 거, 이제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군장의 어떤 권위, 여러 부족을 이끄는 군장의 권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 거대한 무덤. 그렇죠. 이렇게 생긴 탁자식 고인돌. 네. 이 고인돌 위에 올라가는 그 선돌, 이 선돌의 무게가 막 몇십 톤 하거든요.
이 몇십 톤 되는 그 큰 돌들을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거를 끌어다가 이 돌들 위에다 올려놓는 거 쉽지 않겠죠? 그만큼 이 곤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막강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올리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여기다 흙을 채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통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여기다 끈을 매가지고 이 돌을 사람들이 위에서 끈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이 통나무가 바퀴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 흙을 어떻게 나중에 네,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보인. 널은 순 우리말이에요. 관이에요, 관. 어. 관을 뭘로 만든 무덤? 돌로 만든 석관 무덤이에요. 이런 것들도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식량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원하면서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 유명해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도 그려놨고,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짐승을 그려놨는데, 대표적인 짐승, 고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래 사냥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에 고래가 거의 없는데 요 시대 때는 고래가 아주 많이 살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고래 사냥들을 많이 했는데 고래 덩치가 크죠. 요거 한번 사냥에 성공하면은 한 부족이 뭐 겨우 내내 막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식량이었단 말이에요. 고래 고기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나가가지고 고래를 사냥을 했는데 고래 사냥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고래가 가끔 숨쉬러 올라오는데 그 타이밍에 착 던져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자, 고래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잘못 건드리면 고래가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 타고 있는 배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막 빠지면 다 죽거나 아니면 고래가 진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래 사냥 나가기 전에 고래 사냥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진짜 목숨 좀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그렸을 것으로 추측되는 반구대 바위 그림. 고래가 그려져 있다. 하면 청동기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철기 시대로 가서 벼농사는 지금도 짓고 있죠? 이제 특히 철제 농기구. 그 전까지는 다 돌로 이제 땅을 갈아엎고 했었는데, 이제는 단단하게 만든 그 철로 땅을 갈아엎으면서 농사를 훨씬 더 잘 짓게 됩니다. 자, 우리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그냥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놨을 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기 중이나 이런 데 노출이 돼 있으면은 씨가 날아가 버리거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그럼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은 먼저 논이나 밭을 이렇게 흙을 뒤섞어서 갈아 엎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농사가 잘 되는데 음, 이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그 보통 흙이 있으면은 지상에 있는 흙이 있고 지하에 있는 흙이 있죠. 그죠? 어느 흙에 영양분이 많을까요? 지하에 있는 흙이 영양분이 많아요. 지상에 있는 흙들은 공기 중에 이게 다 바람 불고 이러면서 쓸려가가지고 좀 영양가가 없는 흙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저 지하에 있는 영양분 있는 흙들을 위로 끌어올려내야 돼요. 그래서 뭐 쟁기나 호미 같은 것들로 밭을 갈아엎는 거라. 거기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이제 갈아엎어야지 농사가 더 잘 되겠죠. 근데 돌로 하면 그게 한계가 있는데 철로 만든 농기구로 이걸 갈아엎게 되다 보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갈아엎기가 좋겠죠? 여기다 플러스 사람 힘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철제 농기구 때문에 많이 깊이 갈게 됐는데 짐승의 힘을 빌리면은 더 유리해졌겠죠. 자, 짐승 중에서도 우리 항상 논이나 밭을 가는 짐승 하면 어떤 짐승이 있어요? 소를 한자로 우라고 하죠.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우경. 네.
소 코 뚫어놓은 다음에 뒤에 쟁기 같은 거 달아놓고 농부가 소 치면서 가잖아요. 그럼 소가 이렇게 밭을 갈죠. 아겠죠. 그래서 좀 애기 때 코를 뚫는 거죠. 자, 이제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데 무기와 농기구로 철기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요 무렵에 중국 사람들이랑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뒷받침해주는 유물로는 자, 붓이 출토가 돼요. 붓. 붓이 출토가 됐다는 건 당시에 한글이 없었으니까 이제 뭘 썼다? 중국 언어를 썼는데 중국 언어가 뭐예요? 한자를 사용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명도전이라는 돈은 중국의 저 춘추전국 시대라는 저 옛날 옛적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 때 사용됐던 돈이에요. 자, 그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무슨 자죠? 밝을 명자죠. 여기에 밝을 명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칼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 썼단 말이에요. 밝을 명 칼도자. 그래서 요 돈을 뭐라고 한다? 명도죠. 이거는 돈이에요, 돈. 화폐예요. 중국 돈이 사용됐다는 거는 중국과 무역을 했다는 거죠. 자, 이 톡이 덧띠나 검은간 톡이는 뭐 저기 심화 문제나 나올 법한 얘기니까 그냥 그런 게 있었다만 좀 봐두시고요. 후기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은 귀한 금속이고 여전히 사용이 돼요. 철기 시대에 사용됐던 청동기는 세형 동검이에요. 여기서 세자는 가늘다라는 뜻이에요. 비파형 동검은 가늘었나요? 이렇게 울룩불룩했죠. 자, 세형 동검은 이렇게 가늘게 생겼어요. 일자로. 자, 이렇게 생긴 세형 동검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 한국이에요. 자, 이게 요하라는 강이거든요.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할까요? 요, 동. 요하의 서쪽을 뭐라고 할까요? 요서라고. 자, 요동. 그리고 여기 한반도죠. 한반도 위에를 북부라고 하겠죠? 요동과 한반도 북부. 자, 요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와요. 자, 근데 세형 동검은 이 요동, 여기를 이제 만주라고도 하죠? 들어봤어요?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세형 동검은 만주 지역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형동검에 대한 설명으로 한반도에서만 나오는 독자적 청동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형동검은 만주에서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오로지 한반도에서만 출토되는 한반도 독자적 청동기. 자, 그리고 뭐 널무덤, 독무덤, 항아리 모양의 무덤. 독은 항아리입니다. 널은 아까 순우리말로 뭐라 그랬죠? 관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따로 돌널이라고 안 나온 거 보면 이 널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런 무덤들이 요시대 때 만들어졌고. 자, 넘어가세요. 4페이지. 여기 맨 위에 파란색 보면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부터 그 국가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건데, 한반도에 있었던 최초의 국가, 첫 번째 국가, 고조선이라는 국가입니다. 자, 고조선은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 기원전 24세기에 이제 그 단군 왕검에 의해서 건국이 됐죠. 그래서 단군 왕검에 의해서 건국된 그 날을 기려가지고 우리 10월 3일 날 개천절이라고 해서 이제 쉬는 날이죠.
자, 근데 개천절 얘기가 나오면서 당군 고조선 얘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찾는 거면. 이걸 다 알아두시고 개천절 하면은 고조선과 연관이 있는 공휴일이다. 자, 그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됐어요. 어떤 문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됐습니다. 자, 여러 왕들을 지금 적어놨는데 고조선 하면 건국신화 우리 들어봤죠?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그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뜻을 품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때 내려올 때 혼자 내려와요? 아니죠. 관리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관리들 혹시 관직 명이 뭔지 기억나요? 맞아요. 풍백, 우사, 운사. 풍은 뭐죠? 바람. 우사는 우는 비우. 운사는 운. 구름 운자죠. 구름. 자, 이런 식으로 날씨에 관련된 어떤 관직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진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아니겠죠. 자, 날씨와 관련된 거, 농사와 관련된 것들을 의미하겠죠. 농사와 관련돼서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집단이 이 고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살던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들을 처음에 만났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대화를 시도했는데, 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환웅을 따랐어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자, 쑥이랑 마늘 주고 동굴에서 버티라 그랬더니, 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못 견디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죠. 자, 그런데 곰은, 자, 끝까지 쑥이랑 마늘을 먹으면서 버텼죠? 처음에 환웅이 100일을 얘기했잖아요. 100일 동안 참으라고. 자, 그런데 그 곰이 계속 아무튼 쑥이랑 마늘을 먹으면서 버티는데 호랑이 도망가고 100일 채 안 돼서 3, 7일. 이러면 며칠일까요? 3, 7일. 3 곱하기 7. 21일 만에 그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그 곰이 뭐가 됐죠? 사람이 됐죠, 그죠? 근데 남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잖아요. 그 곰 웅자 따가지고 이 여자 이름이 뭐였죠? 웅녀죠, 웅녀. 네. 한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죠. 자, 이 웅녀가 이제 짝이 없어가지고, 신단수, 그 박달나무 아래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었는데, 환웅이 가까이 오죠. 사랑을 나누게 됐고, 웅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 이름이 주- 단군 왕검이었죠, 그죠? 네. 여기 이제 고조선의 건국 신화 얘기인데, 자, 환웅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내려왔죠.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홍익,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네. 그리고 바람, 비, 구름, 이게 다 지금 날씨, 기후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 농사할 때 이 날씨나 기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인의 아들 한웅, 한인은 하늘의 신이었는데 자기들은 하늘의 신의 아들, 하늘의 신의 후손이다 이런 것들을 환웅 집단이 내세운 거죠. 자,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고구려, 백제 이런 나라들 배우겠지만 뭐 고구려 세운 주몽 아래서 태어났죠.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죠. 예. 이거 사실 믿을 수 있어요? 믿기 어렵죠. 자,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아마 지어낸 얘기겠죠? 자, 이런 얘기들을 왜 지어냈을까요? 그쵸.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자, 환웅 집단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신화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웅녀와 환웅이 결합해가지고 낳은 아이 이름이 단군 왕검이었죠? 여기서 단군이 뜻하는 거는 샤먼. 샤먼이 아까 뭐였어요? 그래.
무당을 뜻한단 말이에요. 당군이 뜻하는 게 뭐라고요? 샤먼. 왕검은 말 그대로 임금님이죠? 왕이에요, 왕. 여기서 샤먼이 담당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뭐 지내는 거예요? 그쵸. 제사 지내는 거죠. 종교를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임금님이 하는 거는 정치죠. 자, 제사랑 정치를 당군왕검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고조선은 어떤 사회였다? 재정 일치의 사회. 제사장 따로, 임금 따로가 아니라 임금이 제사랑 정치를 같이 했다. 그래서 이름도 당군 왕검이었다. 아까 잠깐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라는 나라 얘기를 했죠. 명도전이라도 썼다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제 그 땅을 더 차지하고 막 싸우면서 막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인데, 요렇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을 요하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요동, 요동, 그죠? 네. 그리고 한반도 북부, 여기 있었던 나라가 고조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요 무렵에 요서에 있던, 요동 말고 요서에 있던 중국의 나라가 연이란 나라예요. 어느 나라? 연나라. 네. 수도를 뜻하는 한자가 경이거든, 경. 연나라의 수도가 연경이었어요. 네, 연경.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나라가 중국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연경을 북쪽의 수도라 그래서 북경이라고도 불렀어요. 북경을 중국어로 읽으면 베이징이라고 읽죠. 들어봤어요? 네. 베이징 중국의 수도죠? 자, 아무튼 그런 연나라인데 이 연나라가 이 연나라는 일찍부터 여기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랑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력했어요. 고조선에 비하면. 그래서 연나라가 고조선을 막 침략해가지고 고조선이 이천리의 땅을 막 뺏기기도 해요. 연나라 징계라는 장군한테. 근데 싸우면서 정들고 싸우면서 또 쳐맞으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고조선이 이 연나라로부터 많이 막 땅을 뺏기기도 하고 막 지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연나라로부터 많은 걸 배워요. 특히 연나라에서 사용하던 강력한 철제 무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에 그 연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막 최고 지도자를 왕이라고 부르고 그 왕이 죽으면은 자기 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조선도 요거를 따라해요. 자, 왕이 이제 죽으면은 그 왕자가 그 길을 이어받는 거를 어려운 말로 세습이라고 불러요.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습. 고왕이라는 왕이 자기 아들 준에게 왕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식으로 뭐 상, 경, 대부, 자, 이런 관직도 설치하고 나라꼴을 갖춰가기 시작하던 게 5세기에서 4세기 무렵의 고조선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고조선은 자, 땅덩어리가 아주 넓었는데 이 고조선의 땅덩어리, 그 영토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이 고조선이 있었던 영역에서 대체로 이제 발굴되는 게 우리 아까 배웠던 무슨 동검? 비파형 증거 그리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고인돌 자 요런 것들이 요 일대에서 막 많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 하면은 아까 요하라는 강에 어디 있다 그랬죠? 요동과 요선은 중국 땅이고 한반도의 남부 북부 남부 북부예요. 북부겠죠? 여기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대체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한반도 남부에서도 고인돌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고인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특자식 고인돌 있죠? 이 고인돌과 스타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저 전라도나 저기 저 땅끝마을 바닷가에 있는 고인돌은 모양이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이 아래 괸돌들이 크질 않고 굉장히 조그맣거나 아니면 요 위에 큰 돌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라남도 화순이라는 곳에 가면은 고인돌이 한 560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인돌 그 군집지가 있는데 거기 고인돌은 이런 고인돌이 아니에요. 그런 고인돌은 이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잘 취재되진 않지만 아무튼 고조선과는 좀 다른 나라들, 다른 문화가 있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위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연나라랑 치고받으면서 아무튼 연나라가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좀 점점 뭐랄까 나라 이렇게 형체를 갖추고 세지고 있었는데 이때 중국에서 강력한 나라 진 나라가 등장해요. 너 혹시 진시 황제라고 들어봤어요? 그 진시 황제 하면은 우리 폭군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진시 황제가 또 뭘로 유명하죠? 진시 황제는 그 중국의 막 수많은 나라 이런 수많은 그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다 통일한 황제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위대하다 그래서 왕 위에 황제라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를 부르게 하죠. 그래서 황제를 시작했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진, 시황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진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켜요. 자, 그러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진시황제가 막 중국을 이제 통일해 놓고 막 잘 다스리는데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로로. 자,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진시황제의 그 여러 왕자 중에서 좀 멍청하고 무능력한 왕자가 두 번째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진나라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 한 나라가 등장을 해요. 지금 중국인들이 쓰는 문자 무슨 문자예요? 한자죠. 어. 자, 그리고 우리 저 병원 가면 먹는 약 말고 한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여기서 유래한 건데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새로 등장하는 시기. 자, 이 시기를 학사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진한 교체기. 뭐라고요? 진한 교체기. 자, 봐요. 나라에서 나라로 바뀌는 시기인데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어수선하고 혼란했을까요? 어수선하고 혼란했겠죠? 요 시기는 혼란했던 시기예요. 그 어수선한 시기에 이 연나라 지역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위만이었어요. 자, 근데 위만은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연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을까요? 철. 뭘로 만든? 철제 무기.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철제 농기구들을 들고 들어온다. 이들이 들고 왔던 무기랑 농기구는 고조선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철기였어요. 자, 철은 아까 얘기했듯이 금속을 처음에 이렇게 광산에서 캐면 그대로 쓸 수가 없다 그랬죠. 이거를 열을 가해가지고 녹인 다음에 불순물들, 뭐, 흙이나 자갈이나 아니면 뭐 납이나 인이나 잡다한 것들 다 녹여가지고 빼내고, 그 다음에 철이 남으면 이 철을 더 강력하게 단련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드려야 돼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한테 엄청난 열을 가해가지고 땅땅땅땅 두드려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 물에다가 켜요. 다음에 다시 빼내서 열에 넣고 또 두드려요. 자, 이걸 지금 윤준이가 얘기한 담금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철은 두드린 다음에 뜨거운 데 넣었다가 차가운 데 넣었다를 반복해야지 세져요. 이거를 수백 수천 번 할수록 철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을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위만, 그리고 위만을 따르는 그 집단이 고조선으로 오게 돼요. 당시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었어요. 준왕은 그 위만을 만나보고는 위만을 좀 믿었어요. 위만이 또 사바사바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조선의 서쪽 변방, 서쪽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장으로 위만을 임명을 해요. 근데 위만은 속이 까만 사람이었죠. 자, 국경 수비대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히려 고조선의 준왕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준왕은 한반도 남쪽으로 쫓겨가게 돼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깨낸 거죠. 자, 굴러 들어온 돌이었던 위만은 준왕을 쫓아낸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됐는데 나라 이름 조선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시기부터를 그냥 고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위만이 새로 왕이 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거 예전 교과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간혹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위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강력한 철제 무기랑 농기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죠? 이제 고조선은 그 중국에서 업그레이드된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들을 위만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너희 지금 한국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예전에 뭐 만화라든지 영상 위주로 보다가 딱 지금 교재 놓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강해질 거예요. 많이 지식도 생기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철기를 이용해가지고 뭐 물건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점점 군사들에게 줄 무기나 이런 것들도 풍부해지니까, 예. 주변 국가들이랑 전쟁을 벌여도 계속 이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조선 남쪽에 그 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국의 진나라가 아니에요. 진국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요 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한나라 사람들이랑 이제 무역을 했어요. 근데 무역할 때 육로로 가려면은 항상 고조선을 지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 가지고 고조선을 지나서 한나라로 가서 물건을 파는데 고조선 지날 때마다 고조선이 수수료랑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 사람들은 고조선 지나서 지네 물건을 팔 때 통행료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 중간에서 수수료나 통행료 같은 거 챙겨 먹으면서 이득을 취하는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너희 스포츠 경기 본 적 있어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것들 TV에서 해주죠. 뭐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거 보면 시청자들 지루하지 않게 캐스터가 혹은 그 해설자가 설명을 해주죠.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안 하는데 운동 상황을 보고 그가 보고 시청자들한테 이거를 전달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중계한다 그러죠. 야구 중계한다, 배구 중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간에서 이어주는 거예요. 이을 개자라고. 근데 고조선은 그 대가로 뭘 받아 챙겼다? 돈을 받아 챙긴, 수수료 통행료를 받아 챙긴 거예요. 위치적인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거저 먹는 거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돈을 받아 챙기는 거잖아요. 자, 진나라를 대신해서 중국을 통일한 이 한나라가 열이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저 고조선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한나라에서 뛰어난 황제가 등장을 해요. 그 황제가 한나라 무제라는 황제. 자, 이 무제가 육지, 바다를 이용해가지고 고조선을 쳐요. 당시 고조선의 왕은 위만이 죽고, 위만의 아들도 죽고,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우거가 한나라 무제의 침략을 받고 1년 동안 고조선 수도를 지켜요. 고조선 수도 이름은 왕검성이었거든요. 그 왕검성에서 1년 동안을 버티는데, 자, 중국 군대가 워낙 숫자도 많았고, 자, 이 왕검성을 포위하니까 우거왕 부하들 중에서 항복하자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겨요. 쫄린 거죠. 자, 우거는 끝까지 싸울 것을 얘기했지만 항복하자는 사람들 얘기가 더 컸어요. 자, 그래도 왕은 누구예요? 우거죠. 자, 그래서 그 보다 못한 신하들이 왕검성을 끝까지 지키고 싸우자고 했던 우거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거왕이 죽어서 이제 손쉽게 왕검성이 함락되는가 싶었는데, 고조선에는 끝까지 고조선을 지키자라는 성기라는 장군이 남아있었어요. 이 성기 장군이 또 1년을 버텨요. 그런데 성기 장군도 결국 항복하자는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버티다 버티다 왕검성을 이제 빼앗기게 되면서, 수도를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이게 비포어 크라이스트 약자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란 뜻이죠. 기원전 108년 얘기.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세운 나라죠. 이 한나라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고조선 땅에다가, 자, 중국 사람들을 남겨놓고 가요. 우리 저 수도 서울특별시죠. 그래서 서울 말고도 큰 도시들은 혹시 무슨 시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부산? 광역시라고 부르죠. 그죠? 인천? 광역시. 대구? 광역시. 특별시당 광역시잖아요. 중국인들이 이 고조선 지역에다가 4개의 광역시를 만들고 가요. 그 광역시를 중국 사람들은 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군을 몇 개 만들었다고요? 4개 만들었어요, 4개.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 사람들이 4개의 군을 만들고 고조선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다 그래요. 이거를 팔조법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이제 우리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범금 1조 이렇게 나와서 출제가 돼요. 그런데 그 8개 법이 다 전하지는 않고 3개의 법만 전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는 것.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죽는 순간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힘을 노동력이라고 하죠.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거.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자, 농경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재산으로 이런 것들을 갚게 한다는 거에서 개인 재산도 중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해서 노비로 만든대요. 노비가 혹시 뭔지 들어봤나요? 노비가 뭘까요? 맞아요. 노비는 합성어거든요. 노와 비의 합성어예요. 노는 남자 종을 뜻해요. 그럼 종이 뭔지 알아요, 혹시? 네, 그쵸. 타인, 종이란 말이에요. 자기 어떤 그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주인이나 이런 귀족이나 왕한테 딸려 사는 사람들 종이라고 하잖아요. 노는 남자 종, 비는 여자 종을 뜻해요. 노비로 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왕, 귀족, 평민, 노비 해가지고, 자, 사람의 급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다른 이름으로 신분이라고 부르죠. 고조선은, 자, 노비라는 말을 알 수 있는 거 무슨 사회였다? 신분제 사회였다. 만약에 도둑질한 거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대. 그 50만 전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돈을 내면 아무튼 풀어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돈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 문제는 법이 8개면 됐었어요. 고조선이 이제 이란 사회는.
근데 중국인들이 고조선을 지배하려고,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8개 가지고는 부족했겠죠. 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지배를 좋아했을까요? 막 저항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법을 무려 60개로 늘려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해봐요. 우리 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지배한 적이 있었죠. 35년 동안. 그때 한국인들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기였죠. 그거 끊임없이 저항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항하려는 거 일본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막고 찍어 눌렀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넣고. 그 잡아넣을 때마다 법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을 이뤄냈죠. 자,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한 나라에서 4개의 광역시 군을 설치했는데, 자, 대표적인 4개의 군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건 하나 알아두세요. 낭랑이라는 곳은 알아두세요. 이 낭랑군은 어디 설치가 됐냐면은 지금 북한의 수도 어디죠? 북한. 평양이죠, 평양. 이 평양에 설치됐던 한 사군 중에서 가장 컸던 군이면서 가장 오래 버텼던 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한사군이 설치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지배에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때 이제 한반도에서 고조선 다음으로 두 번째 만들어진 국가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가 부여라는 나라.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 그림 한번 볼게요. 보인돌 모습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 여기 뭐가 그려져 있어요? 고래가 그려져 있죠? 네, 청동기 시대의 문화재입니다. 자, 요거는 녹이 많이 슬었죠? 철제 무기예요. 네. 청동은 녹이 슬면 좀 푸르게 변하는데 철은 녹이 슬면 이렇게 좀 불그스름하게 바뀌죠? 네. 산화가 된 거죠. 요거는 나무에 끼워 사용하는 철제 농기구. 네. 요거는 창원 다호리에서 발견된 붓이에요. 붓. 네. 붓을 사용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한국 사람들이 뭘 썼다? 한자를 썼다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요거는 뭐죠? 예, 명도전이라는 돈이 중국 돈이에요. 중국과 모두 했다? 교류, 무역을 했다는 거. 자, 이거 이렇게 좀 날렵한 동검이죠? 무슨 동검? 비판은 이렇게 생긴 거고. 세형 동검이죠? 요거는 철기 시대에 사용된 청동기였다. 네. 자, 우리 이거는 생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우리 저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결합해서 태어난 당군 왕검이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그림이.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랴오허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랴오허강 아까 선생님이 요하라고 불렀죠? 네, 중국어로 읽으면 랴오허라고 읽는데, 랴오허의 동쪽,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여기 보면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 비파형 동검과 뭐다? 고인돌이다. 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중국인들이 그냥 가지 않고 4개의 광역시 군을 설치했다 그랬죠. 낭랑, 진번, 임둔, 현두인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낭랑군은 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낭랑군은 평양 지역에 설치된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행정구역이라 그랬죠? 여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자, 한반도에서 등장한 두 번째 국가, 한국의 두 번째 국가 하면은 제일 북쪽에서도 어느 나라?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부여에서 죽을 위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활 잘 쏘는 사람인데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그렇죠. 도망 올 때 물고기랑 자라 길을 만들어줬죠. 동명왕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주몽이. 자, 그리고 주몽이 이제 고구려에서
그를 세우고 나서 부여에서 그, 저, 저기, 졸본이라는 곳에 도읍을 하는데 그 졸본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자식을 둘 낳죠. 이제 비류랑 온조라는 자식을 낳는데, 자, 문제는 주몽이 아직 부여에 있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하나 있었죠. 그 자식이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서 고구려로 내려오잖아요. 유리라는 아이죠. 자, 유리가 내려오면서 주몽이 졸본 내려와서 낳은 비류랑 온조는 입지가 좁아졌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비류는 미추홀에, 온조는 위례성에 정착을 하죠. 비류는 정착에 실패를 했고, 온조는 정착에 성공을 하죠. 자, 고구려에서 그래서 내려온 온조가 뭘 세운다? 백제를 세우게 되죠. 네. 자, 그런 얘기들을 좀 이따가 더 할 건데, 요 그림이랑 이따가 같이 해서 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